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 이슈들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1부 먼저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가장 먼쪽에 이지은 기자 나오셨고요. 네, 이어서 김주영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는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잠시 후 전화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는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이번 주 경제 뉴스 빅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뉴스 어떤 소식들인지 먼저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5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한 키워드는 바닥난 곡간, 반도체 우주 날다, 당분간 버스 이용, 석기 시대, 벚꽃 엔딩. 자, 이렇게 5가지 이슈를 저희가 좀 정해봤습니다. 먼저 바닥난 곡간, 무엇이 바닥나고 또 어떤 게 문제인지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여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500원을 넘어서고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중동 전쟁 여파로 지금 환율이 어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유가도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부터 유가와 환율 분석 그리고 향후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행히 좀 오늘은 좀 소폭 하락했어요, 환율이. 자, 그래서 네. 1,506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을 때 그 정도 가격을 하고 있었는데 1,500원대가 사실 우리 경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숫자고 최대 경제기가 와야지만 뭐 1,500원대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이게 평소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환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든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분명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네.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오르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특히 원유나 가스, 원자재처럼 해외에서 들여오는 품목들의 가격 압박이 기업과 가게에 함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이 고환율이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단기 충격이면 버틸 수가 있겠지만 1,500원 안팎이 장기화된다면 지금보다 더 장기화가 된다면 기업 원가 부담, 소비자 물가를 넘어서 투자 심리까지 동시에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높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일단 환율 방어 가능하고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자, 민간에서는 또 이게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민간은 실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민간의 시각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옆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좀 견해를 전해 주시죠. 네, 정부가 환율 방어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시장 안정 의지 또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시기에는 당국의 메시지랑 유동성 대응이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요. 다만 민간 입장에서는 정부 대응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은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 유가가 100에서 110달러권으로 올라와 있고 중동 정세와 글로벌 달러 강세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정부 대응을 지켜보는 것과 별개로 환해지 방안을 다시 점검하고 외화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는 등 자체 방어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 지금 벌어진 현상인데요. 문제는 중동 전쟁이 종결이 되더라도 우리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데 여전히 전쟁 종식 이후에도 우리 환율이 높게 유지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전쟁이 진정된다고 해서 환율이 곧바로 예전 수준으로 바로 복귀한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전쟁이 완화가 되면 일단 과도한 불안 심리는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국제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이 되면 환율은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 시장도 전쟁 뉴스 하나에 환율과 유가, 주가가 동시에 크게 움직이고 있죠. 그만큼 지금 환율은 단순히 국내 경기보다도 지정학, 에너지 가격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00원대가 완전히 고착된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전쟁만 끝나면 금방 정상화된다고 낙관하기도 아직은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 100달러 넘은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정부는 지금 비상경제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가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최근 배럴당 110달러 선까지 올랐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JP 모건 등도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 120달러, 130달러대까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150달러 이상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이번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 전쟁이 얼마나 빨리 진정되느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운송로 문제가 얼마나 빨리 풀리느냐겠지요. 조기 안정이면은 유가도 좀 내려올 수가 있겠지만 충격이 길어지면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와 환율 지금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중동산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자, 기업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 방어와 현금 흐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1,500원 안팎, 유가가 100달러 이상이면 매출보다 비용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서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조달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환율과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해지 비율을 높이면서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지금은 급선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을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분산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환율과 유가 상황, 실경제, 산업,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투자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시장에 참여한 초보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유가, 환율, 어떤 변수들,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갖고 투자시장에 임하면 좋을지 이 부분 끝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코스피는 3월 말 기준으로 2월 고점 대비 약 한 20% 가까이 하락했고요. 하루 낙폭만 5% 가까이 나온 날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기업 실적만 보는 장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흔들리는 장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국 시장은 외국인 자금 흐름이 영향이 크지요. 이번에도 외국인 매도가 원화 약세와 주가 하락을 함께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성급하게 단정하기보다는 자산을 한쪽에 몰지 말고 분산하면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포지션인지 점검하셔야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환율, 유가, 중동 정세 이 세 가지 핵심 변수들을 차분히 해가면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승석 박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유가 그리고 환율 문제 진단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키워드로 잡은 반도체 우주를 날다. 지금 날고 있을 텐데요. 자, 큰 화면으로 어떤 소식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실제 지금 우주선을 타고 지금 날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2호 우주선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자,
달나라 지금 뒷면을 촬영하고 연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우주선 안에 저희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탑재해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가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반세기 만에 달 탐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나사는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탐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3년 만입니다. 특히 한국 기술이 적용된 큐브 위성 K 라드 큐브도 함께 우주로 향했는데요. K 라드 큐브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우주 방사선 관측 위성입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도 탑재됐는데요. 주요 임무는 지구 주변 방사선 영역인 베넬론 복사대를 정밀 측정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 반도체 안정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가 심우주 환경에서 신뢰성을 입증할 경우에 급성장하는 뉴스페이스 시장에서 국내 부품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그 중동 전쟁이 뭐 장기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 주가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이것이 우주선을 계기로 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오늘도 조금 호재로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시대 미국만 하는 건 아니고 한국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 계속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세 번째, 당분간 버스 이용. 저희가 키워드로 정해봤는데 어떤 소식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승용차 오부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차량 오부제 지금 강화하고 시민들 뭐 차량도 차량이지만 대중교통 원래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지금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차량도 지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그 기름을 쓰는 차에서 바꾸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계신데 김지영 캐스터가 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요즘 유가 관련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2일부터 원유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또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이어지면서 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0일 마지막으로 이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이후에 현재는 열흘 넘게 이 원유 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반영한 건데요. 정부가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공공 부분의 차량 운행은 기존의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를 하고요. 또 공영 주차장 역시 5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이 5부제 강제로 참여시키기보다는 자율 참여에 맡기겠다. 이 부분을 좀 유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유류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대체 수입선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한 소식들도 상당 부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유가, 국제 유가가 $100 넘다 보니까 한국 정부, 우리 정부가 지금 비상경제 체제로 돌입을 했고 차량도 지금 5부제, 또 공무원들은 또 2부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중동 전쟁이 마무리돼서 우리 경제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원인을 누가 제공했을까요? 우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 또 저희가 석기시대 키워드를 정해봤거든요. 석기시대 어떤 뉴스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석기시대라는 말이 느닷없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 그만큼 공격을 맹공을 더욱더 퍼붓겠다. 이런 경고를 날린 건데요. 참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 경제, 뭐 글로벌 경제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어떤 소식이 나와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또 이지은 기자가 전해 주실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향후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군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이란 군사력이 괴멸됐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공격으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국이 이란의 전략적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러면서 국내 대응 의지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테헤란 인근 교량이 폭격으로 붕괴되는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더 늦기 전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 차기 공격물은 다리와 발전소가 될 것이라며 압박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란 지도부의 협상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과 충돌의 갈림길에서 중동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 모습입니다. 네. 이지은 기자는 개인적으로 중동 전쟁이 좀 언제쯤 종료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정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안에, 그 전에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전쟁 종식을 선언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우리 주식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10시에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완전히 폭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고 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제 시장에 큰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본인이 말한 대로 2, 3주 내에 더 빨리 하여튼 일주일 내에 잘 마무리를 좀 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경제 소식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섯 번째 저희가 키워드로 벚꽃 엔딩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거리에 벚꽃 만개한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어제 그제 벚꽃이 드디어 만개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서울을 기준으로 다음 주쯤 벚꽃이 만개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좀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조기에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자, 봄철에 꽃 구경하는 거 되게 좋지만 또 불청객이 찾아왔죠. 미세먼지, 또 꽃가루 날리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또 건강관리도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지영 캐스터가 이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앵커님은 나들이 다녀오셨나요? 나들이를 다녀올 시간이 없었죠. 네, 너무 가보고 바쁘셨군요. 싶습니다. 네. 오면서도 보니까 벚꽃이 만개해서 진짜 벚꽃 구경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면서도. 내일 또 근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빠르게 좀 다녀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날도 따뜻해지고 꽃도 많이 피다 보니까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들이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강 문제도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봄철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과 경기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였고요.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지름의 4분의 1 정도로 해당하는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인데요.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 깊숙이 침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불편한 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초미세먼지, 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고요. 또 기침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라고 전해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피하고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쓰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외출을 나갔다 온 다음에는 세안을 하거나 양치질 또는 손을 씻는 등 몸속에 있는 미세먼지들을 좀 털어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봄나들이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가 건강관리에도 잘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벚꽃놀이에 언제 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번 주에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 네, 퇴근하고 갔다 와 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님은 언제 벚꽃놀이 내지는 꽃 구경 가실 계획이신가요? 이미 여의도에는 벚꽃이 좀 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렇지 않아도 원래 벚꽃 피는 기간이 짧은데 지금 비가 온다고 해서 더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벚꽃 구경 가실 분들은 마스크 챙겨서 또 속히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봄철. 자, 벚꽃놀이는 좋은데 눈 건강 또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고요. 어쨌든 경제 2부에서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주요 경제 소식과 이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경제 1부는 이지은 기자, 김주현 캐스터, 그리고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리포트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요즘 방산업종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궁2 안에 레이더, 눈 역할을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을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 어쨌든 경제 초대석 코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초대석에서는 안과 전문의 정재림 원장님을 모시고 미세먼지와 꽃가루 날리는 봄철에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노하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계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 우리 몸의 건강 중에 약 90%가 눈 건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눈이 소중하다면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방산기술 개발이 한창인 연구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레이더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성능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넥스윌이 개발한 레이더용 송수신 제어 모듈로 우리 군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천궁2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장비는 신호를 보내고 다시 받아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탐지할 수 있게 해주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적을 얼마나 빨리 찾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고전 레이더들은 큰 송신기 및 수신기가 있어서 그게 고장이 나면은 작전이 안 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A사 방식은 모듈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LED도 마찬가지로 뭐 한두 개 나간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듯이 작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재 개발된 그 지상, 해상, 항공의 모든 레이더들이 그 A사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윌은 10년 전부터 레이더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장기 개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순 신호 교란 장비를 넘어 최근에는 5G, 6G 통신 기술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드론 대응 기술입니다. 소형 전파 교란 장비를 드론에 탑재해 공중에서 적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드론 활용이 급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어 기술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유 시설이나 에너지 기업에 대드론 방어 체계를 의무적으로 하고 또 거의 뭐 관공서, 시청에도 민간 지역에도 다 지금 이제 다 구축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넥스윌은 전차를 보호하는 레이더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전차 주변으로 접근하는 드론이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현재는 시제품을 납품한 뒤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론에 의해서 전차가 많이 무력화되고 타격을 받다 보니까 전차에도 나한테 접근하는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전차에도 앞에 2개, 뒤에 2개 레이더를 달아서 드론이 나한테 접근하거나 나한테 어떤 무기가 날아오거나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 센서를 요구해서 AI 기반 신호 탐지 식별 기술도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류나
드론인지 아니 군집 드론인지 이런 식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장비에도 AI 기술이 이제 고도화해서 추가해서 제품의 성능 고도화와 식별 능력 이런 거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은 이제 대형 무기 중심에서 벗어나 AI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정밀 방어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봄철 벚꽃이 만개하면서 정말 기다리던 봄이 오긴 했는데 불청객인 미세먼지 또 꽃가루가 날리다 보니까 눈 건강에는 좋지 않은 그런 또 계절이 됐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주식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HTS, MTS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또 눈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또 나이 들면서 눈 시력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봄철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안과 전문의 정재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봄철이 되니까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꽃이 피고 그래서 좋긴 한데 네. 특히 이제 눈 건강 쪽에는 좋지 않은 계절이 네. 도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네. 주로 어떤 증상들이 봄철에 많이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좀 미리 이런 거면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증상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됐겠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면서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사람도 활동을 증가하지만 꽃가루뿐만 아니라 네. 세균, 바이러스, 진균 네. 그런 것들이 활동을 증가하기 때문에 봄철에는 그 알레르기가 일단 넘버원입니다. 알레르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황사 미세먼지가 겨울철에 비해서 따뜻해지면 황사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많은 날에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을 증가하다 보니까 네.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활동도 증가하지만 바이러스들도 막 활동을 증가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또 활동을 증가하게 되면 이제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외선 안병증 그런 게 생기는데요. 이 네 가지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네 가지 질환의 공통된 증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네 가지 질환이 모두 다 충혈을 유발합니다. 충혈. 네. 눈이 빨개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알레르기는 이제 가려움증, 가려운 게 특징적이고 점액성 눈곱이 나오고 네. 이제 안구 건조증은 이제 이물감 통증 그런 거 나오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은 이제 화농성 눈곱 그런 게 생기면서 충혈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뭐 자외선 각막염은 이제 뭐 자외선 각막염이라든지 아니면 익상편이라고 눈에 이렇게 살 자라들어가고 그것도 햇볕에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백내장 황반변성도 자외선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충혈, 그다음에 가려움, 통증 뭐 그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뭐 1년 내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지금 같은 봄철 시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그거를 인지를 어떤 정도로 하면 병원을 가는 게 일단 진단을 받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증세를 말했지만 이제 충혈, 통증, 가려움, 이물감 뭐 그런 건데 일단 충혈이 생기면 병원에 방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충혈이 생겼다. 네. 일단 뭐
만성적으로 충혈이 있는데 뭐 이제 살짝 더 심해졌다 그건 괜찮은데 네. 이제 남들이 보기에 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충혈이 심해졌다든지 평소 충혈이 없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충혈이 지금 생겼다. 네. 그러면 일단 한번 진단을 받는 게 네,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충혈은 아까 말한 질환 네. 이외에도 기타 굉장히 위중한 다른 질환들도 많이 발시키기 때문에 초기 증세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충혈이 있으면 일단 병원에 오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물감 통증이 이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심하다든지 네. 아니면 뭐 화농성 눈곱 같은 거 너무 막 네. 남들이 보기에 그럴 정도로 한다든지 그런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뭐 증상들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충혈. 갑자기 어떤 충혈이 생겼다면 네, 그다음에 너무 가렵거나 네, 뭐 이럴 때 비비지 말고. 네,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봄철에 우리가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조심하면 되는지 조심할 요소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알레르기가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알레르기는 일단은 이제 외출할 때 이게 눈이 가려운 거, 눈에 이제 뭐 꽃가루나 뭐 네. 아니면 집에서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나 네. 뭐 그런 것들, 곰팡이 그런 거 포자라든지 그런 게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안경을 좀 쓰고 네. 선글라스나 아니면 고글 같은 거 착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도 씻을 뿐더러 네. 이제 눈에도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거 좀 점안해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알레르기 결막염은요. 네. 일단은 뭐 예전에는 그냥 뭐 항히스타민제 그런 치료만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피부 반응 검사나 아니면은 피부 반응 검사는 바늘을 여러 번 찔러야 되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피 요만큼만 한 3cc 정도만 체열을 해서 네. 그 내가 뭐 때문에 가려운지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내가 진먼지 진드기 아니면 꽃가루 아니면은 뭐 개나 고양이 털 그 네. 원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우는데 개털 알레르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개만 어디 집에서 뭐 치운다든지 하면은 거의 그 알레르기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1등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인데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는 이불 베개 같은 거에 살고 있고 피부에서 떨어진 각질을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 이불 베개를 자주 갈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나 일부 꽃가루 알레르기는 이제 면역 치료라고 해서 평생 완치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걸 검사를 해봐서 이제 그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평생 완치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구 건조증은 네,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구 건조증은 일단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눈물 양 수분이 부족할 때 아니면 눈물 성분 중에 이제 기름샘이 안 좋을 때 그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할 때 일단 덜 짜게 먹고 덜 맵게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그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누전 폐쇄라고 하는 치료가 있는데 10명 중에 8명은 대부분은 이제 기름샘 문제입니다. 마이봄샘 기능 부전. 그래서 이 마이봄샘 기능 부전은 집에서는 이제 온찜질하고 이제 눈꺼풀 세척, 세수할 때 비누로 요 속눈썹을 좀 닦아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안검 전용 안검 세척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속눈썹을 좀 아침 저녁 닦아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좀 안 되면은 이제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항생제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IPL 레이저 치료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은 아무래도 전염성이기 때문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안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모자, 선글라스 잘 착용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뭐 벚꽃 계절이 돼서 벚꽃놀이를 간다, 꽃 구경 간다 그러면 일단은 눈이 뭐 좋은 사람이더라도 선글라스, 뭐 모자, 네. 그 정도는 필수품으로 해가지고 네. 외출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손 잘 씻으시고, 네네. 그다음에 먹는 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나 보네요. 먹는 거. 먹는 아까 그 건-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네네. 맵게 먹지 않고 짜게 먹지 않는 게 눈 건강에도 되게 좋은가 보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여기도 결국 수분 문제이기 때문에. 수분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사실 수분 결핍형이고 10명 중에 8명은 기름샘 문제, 마이봄샘 기능 부전인데 네.
기름샘이 안 좋더라도 수분이 좀 증가하게 되면은 기름샘이 안 좋은 거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양이 많아지면 기름샘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일단 많이 드셔야 돼요. 첫 번째. 근데 그 짜게 먹으면 작고 맵게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이게 일단 신체에서는 물이 많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우리 콩팥이나 간이나 심장 그런 데로 이제 물을 보내주고요. 네. 그 피부나 눈 같은 데는 물을 안 보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눈도 건조하지만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미인들 보시면 항상 물을 많이 네. 드시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화장도 없고 수분을 많이 하는 화장 그게 이제 미인도 피부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렇죠. 네, 결국 그래서- 눈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안구 건조증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비만도 이 눈에 많이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건강 관리 이렇게 비만스럽지 않은 게 눈 건강에 되게 좋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살 빼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실 노화가 되면서 사실 진행되는 것 중에 이제 뭐 녹내장, 황반변성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을 빼면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핫한 게 있잖아요. 뭐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엄청나게 처방받아서 많이 먹잖아요. 비만 치료제, 뭐 세마글루타이드나 뭐 티르제파타이드 그런 거를 먹었을 때 이게 물론 운동해서 빼는 게 제일 좋고요. 식이요법과. 근데 이제 그 약을 먹었을 때 장기 대규모 임상 연구 이거는 미국의 가장 공인된 엄청난 대규모 연구를 해서 그런 비만 치료제를 복용했을 때 녹내장과 항반변성, 안구건조증도 감소하더라. 그런 연구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결국 몸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거. 네. 결국 이제 비만하지 않다는 거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네네.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거니까 그게 결국 눈 건강에 결국 다 연관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네.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셔서 그런데 봄철 눈 건강도 눈 건강이지만 우리가 나이를 계속 먹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나이를 들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증상이 눈이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나이를 들면서 나빠지는 눈 어떤 증세들이 많이 있는지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노안이 첫 번째인데요. 노안은 뭐냐면 이제 우리 눈 안에 보면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꼭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생겨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멀리 볼 때는 얇아졌다가 가까이 볼 때는 두꺼워졌다 하면서 이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피부도 탄력이 잃어가면서 주름살이 생기듯이 수정체도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서 멀리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볼 때 이렇게 뚱뚱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를 써야지만 가까이가 잘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근시가 있어서 안경을 쓰고 있던 분들은 이렇게 안경을 벗고 네. 보게 되잖아요. 사람마다 노안이 오는 게 다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다 다르더라고 이게. 다르죠. 노안이 오는 증세가. 네, 다른 그 이유는 이제 원시나 근시, 정시. 그러니까 평소에 안경을 안 쓰는 게 정시고 돋보기 안경을 쓰는 게 원시인데 이제 오목렌즈 안경 근시가 제일 많죠. 이제 오목렌즈 안경은 이제 안경을 쓰고 멀리 볼 때는 근시잖아요. 멀리가 안 보이니까 오목렌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만 벗으면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돋보기를 끼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만 벗으면 가까이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근시가 있던 분은 이렇게 벗어서 가까이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시나 정시 있던 사람들은 이제 멀리는 원래부터 잘 보이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볼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돋보기를 써야지 잘 보이게 되겠죠. 노안일 때. 결국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노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안의 치료는 이제 돋보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돋보기나 다초점 안경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술 아니면은 이제 안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수술은 이제 노안백내장 가장 확실한 치료기는 한데
이제 55세 이상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사실 40살부터 노안이 시작하지만 40살부터 55세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수정체가 자기 눈이 이렇게 좀 딱딱해져서 좀 느리긴 하지만 조절 기능이 살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55세가 되면 거의 이제 안 움직이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수술로 하는 건데 그 전에는 돋보기를 쓰든지 아니면 노안 안약. 그래서 요즘에는 동공을 수축시켜서 하는 안약들도 나와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더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제 백내장 관련 수술 많은 분들이 또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백내장 증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할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진단을 받는 게 좋은지. 네, 백내장은 일단 흐리게 보이죠. 네, 흐리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흐리게 보인다는 게 전체가 다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흐리게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두운 그나마 실내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수정체 중심부에 혼탁이 있으면 밝은데 바깥에 햇볕 밝은데 나가면 그때 동공이 확 작아들면서 그 혼탁이 있는 대로 빛이 들어와야 되는 가리기 때문에 밝은 데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겹쳐 보입니다. 이렇게 물체가 겹쳐 보이는 증세가 나타나면 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나이 들었는데 눈이 더 좋아진다는 분은 뭡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백내장이 생기면서 이제 근시 쪽으로 약간 바뀌게 돼요. 근시 쪽으로 바뀌면은 이제 멀리는 좀 안 보이지만 이제 안 보이던 그러니까 45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돋보기를 써야지만 보이던 책 같은 게 근시가 진행하니까 멀리는 좀 덜 보이더라도 갑자기 막 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기에 이게 눈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백내장이 생기면서 근시가 좀 생기면서 가까이가 잘 보이면서 좀 좋아졌다는 거지 실제로 좋아진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어떤 뭐 거리나 그런 그렇죠.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내용이 달라지죠. 근데 눈이 다 좋아졌다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거군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뭐 나이 들수록 또 눈이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젊은 층 분들은 원래 눈이 나빠던 분으로 요즘 라식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라식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연령별로 또 뭐 다른 게 그걸 인지하고 또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요. 네네.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라식은 이제 보통은 18세부터 40세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정체의 조절력이 살아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라식은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라섹 아니면 스마일 라식 하는데 사실 제일 안전한 거는 라섹이고요. 라섹은 근데 단점이 3일 아프다는 거. 하지만 제일 안전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장점을 해서 개선해서 이제 스마일 라식이라고 그거는 좀 덜 아픕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식이나 라섹이 이제 안 되는 사람들, 고도근시인 사람들은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것도 18세부터 가능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6세부터 18세까지 소아 근시 억제 치료가 굉장히 화두입니다. 예, 그 이유는 사실 의사인 저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때 안경 쓰다가 이제 라섹 수술했거든요. 성인이 돼서 했는데 그냥 안경 쓰다가 그냥 라섹 수술이나 스마일 하면 되지. 그렇게 의사인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는 게 근시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시가 이미 생겼다고 하면 라식이나 그런 렌즈 삽입술을 했더라도 그 근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 박리 같은 근시로 인한 합병증이 나이 들어서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시는 막을 수만 있으면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소아 근시 억제 치료가 굉장히 화두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면 이제 밤에 이제 드림 렌즈 끼고 자면은 낮에 아예 그냥 안경이나 뭐 렌즈 아무것도 없이 낮에 잘 보이겠고요. 그다음에 드림 렌즈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마이사이트 렌즈나 아니면은 이제 딤스 안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근시 억제 그 특별한 세그먼트를 광학적으로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쓰고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게 아트로핀 점안액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수정체 조절력을 좀 조절해 주는 약제인데 그 약을 저녁에 한 번만 넣으면은 그거를
이제 지금 드림 렌즈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안경이랑 같이 컴바인하게 되면 정말 그 근시 억제 치료가 굉장히 현격하게 좋아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이나 한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라식 같은 수술이 네.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뭐 연령대 상관없이 우리가 평소에 눈 건강을 관리하고 또 어차피 이제 수명이 한계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눈 건강을 좋은 건강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네, 네. 일단은 이제 나이 들면서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이제 백내장, 그다음에 녹내장, 황반변성, 그다음에 그 눈물 흘림증, 그다음에 안구건조증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요. 백내장은 그냥 백내장도 자외선이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자, 선글라스 꼭 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녹내장, 황반변성 제가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것도 만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살 빼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구건조증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오메가3 도움되고요. 네, 황반변성은 이제 루테인 같은 거 복용하시면 도움되고요. 네, 그다음 녹내장은 최근에 이제 비타민 B3 제제, 니코틴아마이드가 굉장히 예방해주기 때문에 많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뭐 루테인이나 오메가3 같이 그냥 매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그런 증세가 있다든지 뭐 황반변성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녹내장의 가족력, 그다음에 실제로 안구건조증은 굉장히 흔하니까 안구건조증이 있다고 하면은 뭐 오메가3는 먹어서 해야 될 거 없고요. 루테인도 당연히 좀 드시면 좋겠고 비타민 B3 제제도 니코틴아마이드도 사실 저도 복용하고 있는데 그 노화 예방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 그냥 생각났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한 알 정도 한알 복용해 정도? 주면 네, 네, 굉장히 그 정도는 도움이 괜찮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눈 건강과 최소한의 어떤 유지를 하는 데는 그럼요. 도움이 된다. 네네. 자, 오신 김에 제가 궁금해서인데 얼마 전에 이제 BTS 공연도 해서 외국 분들이 관광객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네네. 강남 쪽에 또 의료 관련 뭐 관광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지 또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느끼실 것 같아서 어떤 네. 저희 병원도 이제 강남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 사실 지금 고환율이기 때문에 원화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피부과하고 성형외과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눈은 이제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치료 받고 나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요하는 거가 많기 때문에 아직 안과 환자는 그렇게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부 동남아나 몽고 쪽이나 그런 쪽에서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피부과 성형외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뭐 의료 관광이라고 통상 표현하는데 그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쪽이 많고 안과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환율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거는 좀 수혜를 의외로 받으시는 거네요. 그럼요. 요즘 원화가 엄청 싸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하고 여기 와서 뭐 보톡스 맞고 필러 맞고 하는 가격 하고도 뭐 남는다고 하니까 원화가 싸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환율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긴 하지만 또 환율, 맞아요. 네. 고환율로 내서 또 혜택을 보는 업종이나 또 이런 분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알게 됐네요. 자, 뭐 여러 가지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바로 다 돼버려 가지고요. 자,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림 안과 전문의와 함께 봄철 눈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귀한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요.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변함없이 경제 현안들 집중적으로 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